선발대구나.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LNF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LNF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시장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시그널이다. 가져가야 되고요. 틀림없이 올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KL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에코프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그 이슈로 가고 있는 건 결국 이제 LNF였습니다. 네. 뭐 수지 얘기와 함께 강했는데요. 근데 LNF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가장 탄력적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2차 전지 태생적으로 2차 전지의 종목 간 움직임을 한번 과거 사례로 들여다보게 되면 LNF가 20년 이후의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을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23년도에 주가의 탄성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LNF는 21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LNF는 10,000원이었는데 옛날에. 네, 먼저 올라갔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뭐 30만 원 넘었었는데 그러면 30배 올랐었던 건데 그죠? 여기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LNF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전자재로나 하이드로리튬 이 종목들이 본 종목 전 단계에서 리허설 과정에서 주가가 강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F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탄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LNF가 왜 강한가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주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SDI에서 수주를 했다. 이건 일반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습성적으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먼저 선발대격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과거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죠. LNF가 특이하게 강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 잠깐 그 에코프로 말씀을 우리가 가격에 대한 편차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대략 한 4, 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한 4배 상승했죠. 다른 소재주들도 3.5배, 많게는 한 4배가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좀 약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LNF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33만 원의 고점이었고요. 쭉 내려와서 에코프로와 비슷하게 4만 5천 원에 저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15만 원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2차 종목의 가격 흐름에 대비해서 늦 출발했거든요. 반등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 탄성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제가 좀 더 관심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 LNF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시장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LNF만 딱 단정지어서 투자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LNF가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종목들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2차전지의 전체적인 업종 간 특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시그널이다. 선발대구나. 라고 해서 다른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관심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LNF가 움직였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그럼 어떤 것들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그나마 제일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종목 중에서는 대전자재로나 하이드로리튬인데 이건 너무 좀 작은 형태에서 이슈에 대해서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형태가 대전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죠? 하이드로리튬이나 리튬 포스 이런 거는 매우 이제 그렇죠 이슈몰이 하는 거죠. 이슈몰이 하는 거. 대전자하고는 이제 리튬 형제들하고는 조금 분리가 그렇죠.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스케줄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전고체와 양극재사의 주가 탄성도가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전고체라고 하면 당연히 앞으로 미래 흐름에 대한 주도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나 이스페셜티 같은 종목들은 최근 좀 눌려져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다음으로 양극재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현재 주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다. 다만 여기서 고민이신 분들이 포스코 피처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주가 좀 안 올라갔습니다. 좀 무디입니다.
흐름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그 서치를 좀 해보게 되면 23년도에 가장 흥행이 많이 되었던 종목은 에코프로이겠지만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죠. 2차전지 관련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2차전지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렇죠. 포홀, 네. 포홀에 물린 분들 많죠. 근데 포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포홀의 매출 구조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50%는 철강 쪽이고요. 45%는 자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많은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가 2차전지 소재 쪽입니다. 5%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5%도 조금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홀을 2차전지 업종의 종목으로 판단해서 과거의 주가 탄력도를 보여준 형태를 가져왔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철강업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동조화하는 현상들을 보여줄. 그때는 이제 비중은 지금은 작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2차전지나 소재 쪽의 비중이 늘어날 걸로 봤던 거잖아요. 지금 5%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약간 고무적인 거는 45%가 자회사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회사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원 개발을 포스코 인터내셔널 DX라든가 또는 포스코 퓨처엔 같은 종목들의 지분 구조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딱 5%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45%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철강이라고 해서 무디고 안 가고 정체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없는 게 없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업종에 투자되어진 종목보다는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종목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올해 주가 상승 폭이 더 클 가능성이 그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왜 2차전지로 못 가냐가 아니라 그 이후로 샀더라도 철강 쪽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네, 맞습니다. 현대해설이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요. 좀 무겁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이 경기 민감 섹터로의 주가 반응도를 보여주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2차전지가 움직여야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여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로의 주가 반응도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다른 건 가는데 내 것만 못 가라는 내용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경기가 올해는 틀림없이 우리나라 2% 성장 예상치를 보여줄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번에 4월에 또 교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 섹터의 철강주가 대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가져가야 되고요. 네. 올해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한 주가 반응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더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뭐냐? 홀딩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구조나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점이 있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가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가야 되는 흐름인데 왜 더디냐? 여기 사실 응급제도 있고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볼 때가 많았잖아요. 에코프로 그룹과 LNF가 움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이라는 타이틀들을 이제 그 이슈화 시켜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이 크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사화되거나 이슈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 DX가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얼마든지 추후에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은 지체되어진 흐름이지만 2차전지 내에서는 항상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급의 형태가 진행되겠지만 탄력을 주고 주가 움직일 때는 또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로 갈아타고 LNF로 갈아타기보다는 좀 가지고 계시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거 순번이 온다. 네, 맞습니다. 네. 2차전지 이야기했는데요. 전반적인 2차전지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전략 한 번만 더 압축해 주세요. 2차전지 업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급등하는 패턴이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이런 완곡을 통해서 주가 흐름들이 올 하반기까지 특히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앞에 고점을 다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사고팔고를 진행하시되 나는 매매는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지긋하게 가지고 가신다면 틀림없이 올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2차전지 업종이 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접근하시고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